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고고TV A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미리 해피 뉴 이어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갤럽 지지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40%가 깨졌다. 문재인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51% 나왔는데요. 문재인이가 당선된 게 말이죠. 그 유효 투표, 그 투표율이 41%로 당선됐죠. 그리고 유권자, 투표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의 31% 지지율을 받고 당선됐죠. 그러면은 지금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여론 분석가들이 문재인이 지금 레임덕이냐 아니냐, 41% 유효 투표율의 41%가 깨졌으니 레임덕이다, 아니다, 문재인이 전체 국민의 31%가 깨져야지 레임덕이다, 이런 설랑설레 말이 많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41%가 깨지면 레임덕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효 투표율의 득표율이 41%라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응대자가 있고 응대하지 않는 자가 있죠. 응대하지 않는 자들은 빼고 응대하는 자들만 빼면은 41%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평론가라는 애들이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와 한국 갤럽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 리얼미터는 ARS로 주로 하고 갤럽은 직접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갤럽이 보다 정확하다 하고 저는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리얼미터하고 갤럽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러면은 리얼미터는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즉 잘한다,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근데 갤럽은 잘한다, 못한다, 중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 갤럽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조금 지지한다, 조금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갤럽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당층이 어디로 가느냐? 무당층의 영향을 보면은 갤럽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중간에 그저 잘한다 잘못하는 것만 있고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고고 TV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신문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고 TV 여명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이 무식한 머리로, 되지도 않는 머리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 갤럽 발표되는 걸 내가 기다렸는데요. 이 갤럽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지난 여론조사를 마쳤죠. 4.15 총선 때. 근데 4.15 총선은 솔직히 가구당 100만 원 뿌린 게 결정적이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그리고 막판에 그 차명진의 막말 때문에 확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못한다가 51%고 잘한다가 39%인데 이 지지정당으로 가보면은 잠시만요. 이 민주당 지지가 33%가 나오고 국민의 지지가 20%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무당층으로 33%가 갑니다. 왜 그런가? 더불민주당에서 조금 빠진 게 그대로 무당층에 남아요. 국민의힘은 저번 지지율보다 20%, 지난주보다 2%가 떨어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22%였고 국민의 지지율이 요번에 20%고 민주당 지지율이 저번 주에 36%였는데 33%, 3%가 떨어져요. 그런데 무당층이 31%에서 33%로 갑니다. 이걸 내가 제가 편집을 못 하겠어요.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빨리 배우려고 그러는데 무당층이 2% 올라요. 민주당 지지율이 3% 떨어졌는데 무당층에서 2%가 증가해 버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가 떨어져 버려. 어? 그죠?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 지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33%, 무당층이 33%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떨고 나온 애들이 언젠가는 다시 민주당에도 갈 수가 있고, 그죠? 국민의힘이 좀 변화하고 개혁한다면 국민의힘으로 확 서윙을 할 수가 있다. 확 돌아설 수가 있다 그러는데, 어차피 민주당 지지율이 33%면 국민의 3명 중에서 1명만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리얼미터 이택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가 25%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그러죠. 저는 20% 봐요. 20%. 그리고 현재 이거 갤럽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합리적 보수나 개혁 보수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안 떠나는 이유, 고고TV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강성 우파는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 유튜브 세력 때문에. 강성 우파의 첫 번째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을 쫓아내고 정권을 찾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요. 돈벌이. 걔네들 강성 우파 유튜버들은. 그리고 김종인 체제 국민의힘당을 와해시키는 게 걔네들 목적이에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 20%,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무당층 합해봐야 66%, 합하면 66%.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3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층하고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반성을 과거 세력이 분탕치라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고고TV가 1년 반 전에 이 유튜브 들어오면서부터 한 말이에요. 무당층과 중도층을 잡지 않으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하는 짓은 모든 게 거짓말이고 모든 게 사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를 하는 20%의 핵심 문바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중도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안 갖고 오고, 미직거리고 홍사리 같은 애나 장재원 같은 애가 좌충우돌하면서 밖에서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국민의힘의 내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질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 미끼, 낚시 썸네일로 계속 그런 방송을 해대니까 국민들이 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2월 9일 날, 12월 9일 날 김종인 씨가 이명박 박근혜 그 과거를 사과한다 그러잖아요. 사과하면 어때? 사과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오는 거는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반성을 하고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대혼란을 줬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친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지. 언제까지 그 김무성을 팔아먹고 유승민을 팔아먹고 김종인을 팔아먹으면서 돈벌이 하는 그 자칭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 때문에 그래야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 한 번 찍을 거예요. 고고TV가 이렇게 노력하고 방송을 올려도 몇 명 안 보는 이유가,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무조건 우리는 개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보수가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권을 찾을 수 있다. 또 사층 우파 돈벌이 유튜버들을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홍사리 같은 애들, 장재홍 같은 애들을 걔네는 정치권에서 중심에 서면 안 된다. 외곽이면선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하는 방송을 하니까 고고TV 같은 경우가 몇 명 안 보고 욕만 얻어먹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된다고. 문재인 지지율부터 가보죠. 문재인 지지율이 긍정이 39%고 부정이 51%인데 이것도 작년에 조국 사태하고 똑같이 39%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갤럽에서 분석하는 거고 리얼미터 똑같은 이것도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하겠어요? 정치공학으로 문재인을 치자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쪽의 결집력이 훨씬 강해요. 문재인의 쪽의 결집력이. 그래서 정치공학을 하고 좌우 대립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중도층이라는 것은 결집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불편이 오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 추세는 보고 있지만은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거 얘네들은 공학을 집어넣는다고 대립구도를 집어넣는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도 있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노무현 이래 이 좌파 정권은 대립각을 세우니까 대립적으로만 우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중도층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공학을 배제하고 한번 보자 하는 게 고고TV 방송이에요. 응? 지금 보면은 긍부정에서 40대만 제외하고는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40대만 제외하고는 싹 문재인의 부정평가가 많아요. 20대, 10대부터 20대가 부정평가가 1% 높고 30대는 15%나 높고 40대는 긍정평가가 1% 높고 50대는 부정평가가 약 20%가 높고 60대는 부정평가가 약 30%가 35%가 높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계속 이런 걸 동의반복하는 것은 50대 후반부터 60대를 잡아야 한다. 40대는 국민의힘으로 오기가 되게 힘들다. 40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획만 해주면은 과거 수구 꼴통과 과거 세력을 조금만 끊어내주면 30대, 40대들도 조금씩은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게 제 논조죠. 50대 후반부터 60대만 우리만 가져오면 돼. 근데 50대 후반 60대까지가 30대, 40대의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대선에.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20%, 이낙연이 16%, 윤석열 13%, 안철수 4% 나오는데 이건 볼 필요 없어. 1년 반이나 남았어.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이낙연은 날아간다. 특히 이낙연은 완벽하게 날아가. 얘는 대선에 못 나와요. 이재명은 혹시 모르겠고 윤석열은 지금 중심으로 떠올랐고 안철수는 지금 지원돼가지고 되질 않고 차기 대선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이건 볼 필요가 없어. 1년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지도자를 보면은 현재 보면은 안철수가 4%, 1%가 떼어버리고 홍준표 1%, 유승민 1% 나와.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평론가들이나 신문 분석을 보면은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못 나타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령 5명은 존재성이 없어졌어. 과거에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파괴력이 없어요. 아무리 발광을 해봐야 홍준표 같은 경우는 1%뿐이 안 나오잖아. 그죠? 1%도 뭐 실제 1%인지도 몰라. 지금 보면은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보면은 서울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똑같이 1%, 인천 경기에서도 서울 경기에서는 유승민이가 홍준표보다 2배가 많네. 유승민은 2%, 홍준표는 1%. 홍준표가 대전에서 4%를 넣고 유승민보다 4배나 많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이가 5% 나오고 홍준표는 제로가 나오네. 이거는 가치가 없어. 둘 다. 이 정도 벌써 대선을 하겠다고 말을 한 애들이 이 정도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응? 굉장한 변화가 올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그걸 그거 다 답이 나온 걸 갖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차기 대선은 어떻게 되겠냐 하고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44%,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게 41%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40대는 정권을 유지하겠다가 53%가 되고 60대 이상은 정권을 교체한다고 53%가 되는데 여기서 중도층들이 문재인 정권을 치고 야당 정권을 현재 국민의힘이나 야당 정권을 갖다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도층들은 교체해야 된다는 게 52%나 올라가 버려. 52%나 52%나 나와요.
정확하게 보면은 어 하여튼 그래요. 뭐 정확 내가 지금 이거를 전체 판을 깔아놓고 보니까 그런데 무당청이 제가 52%가 아니고 무당청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50%가 나와요. 50%. 정권 유지가 20%고 두 배 반이 되죠. 그러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맨날 자유우파 자유우파. 아니 징글징글해 나는. 지금 좌파 우파 개념으로 어떻게 정치공학을 갖다가 계속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방송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 아니 우파의 가치가 어디 가냐고. 보수의 가치가 어디 가냐고. 일단 정권부터 뽑는 게, 정권부터 뺏는 게 목표지. 정치판에서는, 정당에서는. 그렇잖아요. 문재인의 지지율의 긍정평가가 왜 그러면은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아직까지도 코로나를 갖다가 잘 방어하고 있다가 27% 나와. 27%는. 그런데 저번 주에 비해서 저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잘한다는 평가가 35%였는데 요번 주는 27%, 마이너스 8%나 돼.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지지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600명 이상, 630몇 명 나왔죠. 1000명 금방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하, 제 친구가 코로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유보하자. 그죠? 지긋지긋하거든, 1년 동안 코로나. 문재인은 맨날 종식됐다, 잡을 수 있다, 자기가 했다, K방역 선전하더니, 이거 웬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백신도 못 들여와? 백신은 뭐 4,400만 명 들어온다. 되지도 않아요, 4,400만 명 가지고. 그 국제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적게는 3번, 4번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많을 경우 7번을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야? 5천 명이면 5, 7이 35, 7번이면 3억 5천만 명분을 갖고 와야 돼. 근데 그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22%, 법무부 검찰 갈등이 9%, 이게 지금 화두가 되니까, 시중에 화두가 되니까 이게 뭐야? 31%가 나와. 그럼 코로나 대처 잘하는 것보다 넘어가 버리네? 끝났다니까, 이 정권은.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문재인 하에 있는 땅은 떨어질 리 없고, 그죠? 전체가, 국민 전체가 난민이 되는 사태에 벌어졌고, 법무부 검찰 갈등은 문재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더 문재인이 등장했죠. 출시를 밀어내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더 문재인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 문재인과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가 되기 때문에, 그죠? 문재인 쪽에 불리하면 불리하지. 그 나머지는 뭐 하여튼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문재인이가 고고티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이걸 도표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긍정 부정 질문에서 서울을 보자야지. 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을 보자 이거죠. 서울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못하고 있다가 51%, 56%가 나와. 2배야. 문재인이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인천, 경기가 52%. 이것도 한 70%가 높아. 그 다음에 부산, 부울경도 55%. 이것도 1.5배가 높아. 왜 1.5배뿐이 안 높아? 부산, 부울경은? 응? 자, 이렇게 되고, 나이 때는 악친에 말씀드리고, 40대만 제외하면 모든 게 문재인한테 부정평가를 가는데, 또 하나 보면은, 생활 수준별로 보면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상, 중, 상, 상이나 중상, 중류층이 48% 부정이고, 긍정이 44%,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중하위 하위층 계층 소득이 낮은 곳으로 놓으면은 문재인이가 못한다고 54%, 61%나 나와. 특히 하층에서는 61%, 3배가 높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5년, 4년 동안 한 경제정책이나 기본소득 정책, 재난지원금이나 돈 뿌린 게, 돈은 받아먹으면서도 하위층은 문재인한테 폭발적으로 지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요번에 그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내년 예산 558조인가 538조인가를 통과시켜주고 재난지원금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저쪽에 아젠다를 갖다 우리 잠식해 들어와야 된다고. 아니 예산을 막자 그래가지고 투쟁을 해봐야 막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하에서 계속 뭐 10%, 뭐 8%, 9% 뛰잖아요. 깎아봐야 1, 2조 깎는데 그렇게 자꾸 깎는다고 투쟁해봐야 기분 나쁘죠. 저도 지금 부채는 늘고 있고 미래 동지금 깎아먹고 있고 이놈아가 문재인이라는 놈이.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봐서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자는 거죠. 응?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로 가보죠. 더블 지지율이 33%, 무당층이 33%, 국힘 지지율이 20%.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 더블 지지한 애들이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리얼미터 이택수는 25%가 그러지만 20%라고 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일 대로 지금 다 모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중도층에서 3분의 2만 가져오면 이 게임은 끝나는데 중도층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한두 놈이 있고 그다음 외곽에서 홍사리 같은 애 계속 그냥 국민들은 볼지게 홍준표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편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우파 그 유튜브 하는 애들도 같은 편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근데 걔네들이 계속 국민의힘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김종인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대책도 없으면서 김종인이가 물러나면은. 그죠? 그 다음에 홍준표 덜이라 덜이라 뒤에서 말이지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은 유일무이하게 국민의힘 뿐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 3명이 무슨 그 야당이야. 그 야당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홍살이나 장재원은 걔는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어. 장재원은 단순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파라는 그 유튜버들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층이나 중도층이나 그 민주당을 좀 버리고 문재인을 버리는 그 세력이 이탈 세력이 국민의힘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싸워. 과거도 반성 안 해. 새로운 것도 안 내놓고 말이야. 지들끼리 토록 4명인가 5명이 나와가지고 맨날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래. 국민들은 말이야 너희는 대통령 못하고 벌써 결론을 내려줬다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나오면은 역시 51대 49로 가요. 근데 그 전과정이 1년 5개월이나 남았단 말이야.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문제는 확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것들은 이제 깔짝거리기만 했어. 지들끼리 막 다리 잡고 막 뒤꿈치 물고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 애들이 파괴력이나 폭발력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대중적인 파괴력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이 벌써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인하고. 그러니까 일단 서울하고 부산을 이겨야 되는데 그죠? 부산은 우리가 이겨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서울은 지금 약세 그 박빙 열세에서 지금은 박빙 우세로 넘어가는 중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문재인이가 추미애 끌어들여 가지고 말이야 개판을 만들어 놨잖아 나라를. 그래서 박빙 우세로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지지율을 서울 경기에서 보면은 훨씬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아요. 그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뒷다리 잡는 것들이 홍살이나 자유우파가 이런 것들이 하고 있으면은 압승을 못 한다는 거지. 또 호각지세를 가가지고 어떻게 뒤집히질 줄 몰라는 거지. 4개월이면 말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 쪽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확 불리할 수가 있어요. 쟤는 집권 세력이잖아요. 돈과 전체 공무원과 조직을 다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투쟁성에 있어서 치밀성에 있어서 절박성에 있어서 민주당 애들보다 국민의힘 애들이 훨씬 못하다니까 지금. 그 약점을 뚫고 자꾸 자유우파 애들이 홍준표가 공격하는 거야. 같이 망하자는 거지. 같이 이기자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새끼들.
지금 국힘 지지율을 보면은 서울에서 갤럽은 보면은 서울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국힘이 20%,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33%야. 인천 경기도 대동소이에 20%, 31%. 응? 근데 대구로 가봐도 국힘 지지율이 29%뿐이 안 돼. 더블 지지율이 19%야. 대구는 왜 이러냐 말이야. 그게 바로 강성우파 숙골들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 더블 지지장도 부산 부울경도 23%, 32%인데 이건 볼 필요 없고. 부울경은. 부울경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니까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생활 수준별로 민주당하고 국힘 지지율을 보면은 상, 중상, 중도, 상, 중상, 중간 계층이 소득 수준별로 훨씬 더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당연하지. 아파트값 올려주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상중, 상중상, 상중간층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 그게 다 문재인 지지율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중하층이나 하층이 국민의 지지율이 중하층은 34%고 조금 높아요. 민주당은 19%고 국민의힘은 34%. 하층으로 가면 22대 21 똑같아요. 왜 그래? 이 하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문재인은 싫은데 문재인을 부정하는 게 중하층에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맨날 강남만 변호해, 부자만 변호해 이런다는 거죠. 깨야 된다니까. 우리가 성장을 했고 우리가 돈을 벌었고 우리가 부자가 됐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사회 시스템상 합의적으로 사회 시스템상 합의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도 했지만은 그러면은 중하층이나 하층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의힘에서 펴야 된다니까. 중하층은 말이야 민주당 찍는다. 가난한 자들은 민주당 찍는다. 그런 개념을 두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다 섞였다니까. 자와 우의 개념은 경제예요. 경제. 정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유파 유튜버들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돈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고고 TV는 다 나온다고. 지금 다 나온다고. 응? 그런데 또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응? 중도층도 국힘 지지율 민주당을 보면은 중도층도 국힘은 16%뿐이 지지 안 해. 민주당은 28% 지지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재인은 싫은데 문재인에서 중도층이 그냥 3배가 높잖아요. 문재인 부정평가가. 그런데 이 정당으로 들어가면은 저놈은 국민의힘은 변하지를 않아. 서로 물고 뜯어. 능력도 과거에는 능력은 있었지만 조금 부패했는데 요새는 능력도 없어 보여. 또 민주당이랑 빠락빠락 치밀하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국힘 애들은 치밀하지도 않고 처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도층이 마음이 떠가지고 그냥 무당층으로 다 남는 거야. 33%나. 국힘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 문제는 문재인이나 더블당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다니까. 우리 보수층한테. 그걸 모르고 맨날 그 문재인만 욕하면 좋아하고, 저도 욕을 많이 하지만 문재인 욕하면 좋아하고 비판하면 좋아하고 뭐 가지고 이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실히 나와요. 여실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여론조사는 편집되고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하면 안 돼요. 지금 보수하고 중도하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여론에서도 나오고 정치 분석가들도 말을 하기를 보수는 20%고 진보는 30%란 말이야. 탄핵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그러면은 보수를 찾아와야 된다고. 버린 보수를. 그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4.15 총선 때 민주당에 몰표를 줬던 40%나 달아났잖아. 그 50대 60대가 50대 후반부 60대. 그것만 찾아오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게 20대, 30대를 같이 견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대, 30대가 50대, 60대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맨날 뭐 아직도 투쟁하고 있으니 미치겠다 미치겠어 고고티브에는. 난 솔직히 말해서는 갤럽 지지율이 한 35% 정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30%대로 갔으니까 뭐 그것도 뭐 할 수 없죠. 응?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맨날 욕만 얻어먹고 만 원짜리 구독료 하나 안 주시니까 힘들다고. 광고 없는 방송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치려고 다 그 어제부터 그 리얼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더 떨어집니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그죠? 근데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문재인이 이탈한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율 쪽으로 안 돌아선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낭만적으로 문재인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쪽으로 오겠지. 그럼 벌써 끝났지, 이 정권은. 그죠? 항상 중도층은 유보했다가 4.15 총선 때 확 돌아서 버렸잖아, 저쪽으로. 그럼 좀 우리가 바뀌어야지. 보고TV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 하니까 들으면은 계속 우리가 바뀌어야지. 그죠? 흔들지 말아야지, 야권을. 그러니까 잘라내야 된다니까. 절연 선언을 해야 된다니까. 일부 세력한테는. 안 잘라내고 그 사람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좋은데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망해야지. 김종인 차지가 망해야지. 유승민이 망해야지. 오세훈이가 망해야지. 이래야지 지들이 돈을 벌거든.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이거 벌써 끝난 정권인데 이 짓 하고 있으니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끝까지 들었음 하고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